128쪽에 나와 있는 D형 문제입니다. 오늘 한 두 문제 풀고요. 다음 시간에 한 두 문제 풀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인쇄를 해서 좀 가져올 게 있고, 최근 문제 걸 한 번 더 풀어봐야 되니까. 자, 열기 눌러서 길버 컴마리 2급의 최신 기출 문제. 어디 열기 눌러요? 저기 눌러가지고. 자, 암호 물어보는데요. 7, 2, 1%, 5, 9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세요. 지금 이제 파일은 열렸어요.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번 하고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좀 볼게요. 입력은 뭐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자, 여기 보니까 구분란이 있어요. 구분란. 여기에 문화센터 EM의 현황이라고 돼 있고, 구분 있고, 공연명이 있고, 옆에 공연 일자가 있고, 관람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할인 있고, 예매량이 있고, 그 다음에 예매 순위가 있죠. 예매 순위 같은 경우는 뭐 4, 3, 6, 9, 2, 8, 7, 1, 5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구분란을 보시면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가족, 뭐 연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가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공연명은 다 다르죠? 공연 일자도 어때요? 똑같습니까? 17일, 31일. 8월 11일서부터 17일까지가 위에 두 개가 있고, 8월 15일서부터 17일까지 하나 있고, 저 아래는 8월 15일서부터 31일. 서로 다르죠? 이건 그냥 그대로 꾸역꾸역 써야지 뭐. 그냥 8월 한 칸 떼고 11일서부터 물결기호 17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결기호죠. 그럼 똑같은 거 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8월 한번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고, 그 밑에는 8월 15일서부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 천상 다시 써야지 뭐. 다른 거니까 따로 써야 되겠죠? 근데 관람료, 할인, 예매량 이거 다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에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여기까지만 해보는 거로 말 겁니다. 자, 기본 작업 두 번째 거 보세요.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본 작업 두 번째 시트에 대해서 작업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시트 같은 거. 밑에 기본 작업 2번 밑에. 자, 1번 문제 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죠. 뭐 B1부터 H1까지, 그렇죠? B1부터 H1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죠? 크기는 20으로 하고요. 자주색으로 하래요. 글자색은 표준에 있는 자주색, 그렇죠? 이거로 하려는 것도 있는데, 문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죠. 병합했죠? 글꼴 크기 바꿨죠? 글자 색깔 바꿨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B의 네 번째 예, 제, 예, 세 군데 병합하는 거죠. 자, 하나 하고 병합하고, 또 병합하고, 또 병합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한꺼번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고, 그래서 하면 각각 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굵게 하라고 했어요. 굵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다시 보시면은 B 네 번째, 다섯 번째 구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4분기 실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 4분기 실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합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
해서 병합하고 굵게 하지 마시고 블럭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 또 블럭 잡고 또 컨트롤 눌려준 상태 또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그럼 개별적으로 병합이 되고 굵게 하고 그 다음에 C6부터 T11까지 그 다음에 F6부터 G11까지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뒤에 억원이라고 쓰래요. 그렇죠. 샵, 샵 0 써주고 억원. 근데 0일 경우에는 0이라고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샵, 샵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샵, 샵은 유효 숫자가 있을 때만 보이라는 건데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샵, 억원이라고 쓸 때 값이 0이라고 써 있으면 안 나와요. 0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샵, 0 쓰면 무조건 한 자리는 표현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만만한 건 샵, 0 쓰면 돼요. 천 단위마다 구분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1000분의 1로 줄여라 100만분의 1로 줄여라 그러면 샵, 0 다음에 컴마를 한 번 찍어주느냐 두 번 찍어주느냐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몇 억원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B의 11번이 뭐죠? 단기순이익인가요? 예, 얘를 어떻게 하래요? 한자로 바꾸래. 예. 그리고 블록 잡아서 테두리선 넣어주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항상 두 번째 문제는 꾸미는 거잖아요. 서식 지정하는 건데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 네. 자,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3번은 뭐죠?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21번째서부터 D 24번째 이 안에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러니까 지기가 과장이거나 지점이 강동이거나. 자, 지기가 과장이고 지점은 강동이다. 줄을 바꿔 써야 되겠죠? 같은 줄에 쓰면 뭐가 되죠? 네, 지기가 가장이면서 지점은 강동인 건데 얘를 줄을 바꿔 쓰니까는 지기가 가장이거나 지점이 강동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고급 필터 그렇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은 이렇게 될 거고 복사 위치는 A의 25번째일 테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맨 처음에 할 적에 A가 좁지 않아요? A요? 네. A가 좁았잖아요. 지금 A 이거 여기 예. 그거를 넓혀서 안 돼요. 얘를 넓히면은요 감점 당해요. 글쎄 근데 선생님은 왜 넓혀 있었어요? 안 넓혔죠. 얘는 다른 문제죠. 이거는 2번 문제고 그냥 놔두고 하는 거죠? 예. 그냥 기본 작업 3번. 예.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조건 거는 건데 이 조건을 걸 줄 아느냐 하는 거야. 그게 문제죠, 뭐. 그러니까는 지금 1번 문제는 입력하는 건데 시간상 여유가 있으면 입력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본 작업 2번은 꾸미는 기능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테고
3번은 조건부 서식이 뭐죠? 지금 고급 필터가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하던 건 뭐였어요? 조건부 서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이냐 고급 필터냐 하는 게 세 번째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은 뭐 항상 똑같이 나오던 건데 이걸 한번 해봐야죠. 한번 볼까요? 자, 2위 점수를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2위 점수. 무슨 점수?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표 1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계산해서 2위 점수란 칸에다 여기다가 표시하래요. 그런데 숫자 뒤에 몇 점이라고 출력하래요. 그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니까 앰퍼샌드 기호가 붙어야 되겠죠? 앰퍼샌드는 결합 연산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함수 중에 라지는 뭐예요? 몇 번째로 큰 거 찾는 거죠? 맥스는 제일 큰 거 찾는 거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찾는 거고, 미니멈은 제일 작은 거 찾는 거죠? 당연히 라지 함수 쓰겠죠. 그러니까 는 라지라고 쓰고요. 범위 블록 잡고 컴마 둘. 이렇게만 쓰면은 몇 점하고 끝나는데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결합해서 몇 점이라고 써야지. 몇 점. 점자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그 답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는 게 나와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부서명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한번 보죠. 뭐. 130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은 사원 코드에 P라는 글자 이거. 사원 코드의 세 번째 글자죠. 그렇죠? 그 세 번째 글자를 가지고 하단에 있는 부서 코드표에서 그 사람에 해당하는 부서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 코드명의 의미는 P라는 코드를 갖고 있으면 뭐다? 기획부고, S는 영업부고,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VLOOKUP. 얘는 VLOOKUP 쓰면 안 되죠. 왜? 표가 지금 가로로 날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HLOOKUP 써야 되겠죠.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자르는 거죠. 라이트, 오른쪽에서 자르는 거고요. 미들, 중간에 낀 거 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HLOOKUP과 MID, 미들 함수 두 가지를 써야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는 먼저 사원 코드를 찾아야죠. 사원 코드. HLOOKUP에 가서 그 다음에 미들 사원 코드 중에 세 번째 산 글자가 2-P 요 세 번째 산 글자가 어디에서? 하단에 있는 부서 코드 표에서 F4번 키 누르고 컴마 두 번째라는 말은 뭐죠? 코드가 첫 번째고 부서명이 두 번째죠. 우리 부서명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거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 뭐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아야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예. 그리고 쓰면 부서명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 false가 이제 0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요. 요거를 뭐로 0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근데 0이라는 개념 의미는 뭐다? 반드시 일치하는 거. 똑같이 일치하는 거. S냐, P냐, M이냐, B냐 하는 걸 똑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필기 시험에는 요 옵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0일 때는 생략할 수 없는 거죠. 1일 때 생략하는 거죠. 0일 때 생략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문제. 서울 지역 서울 평균 납품액에 대해서 찾으래요. 지역이 A16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25 여기에서 서울 지역인 것들에 대한 총 납품액의 평균을 여기다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긴 들어가겠네 뭐. 그 다음에 2의 24번째 25번째 여기다가 뭐 하래요? 조건을 쓰래. 조건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지역이 서울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지역이 서울 이렇게 쓰면 되지. 예. 근데 천의 자리에서 올리말이에요. 천의 자리에서 올리말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한번 볼게요. 뒷섬은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죠. 뒤 에버레이지는 평균 구하는 거 맞죠?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업은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니까 뒤 에버레이지랑 라운드업을 써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뒤 에버레이지하고 라운드업을 두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는 뒤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뭐 라운드업 가로 열고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는 라운드업 가로 열고 뒤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이렇게 쓰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뒤에 에버리지 뭐 이거 쓰지 않을까요? 얘는 올림한 거를 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평균 구한 거를 올림하는 거잖아요. 평균 구한 거를 올림하는 거잖아요. 자릿수 맞춰서. 그냥 반올림, 올림, 내림은요. 항상 앞에 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다? 이건 틀린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거는 뭐다?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겠죠, 뭐. 그리고 여기다가 는 라운드업은 나중에 쓰고 뒤 에버레이지부터 먼저 해보죠 뭐. 뒤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어디 지역에서부터 쭉 블럭 잡고 콤마 총 납품액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아니면 뭐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되죠. 조건은 뭐다? 지역이 서울. 자, 이렇게 써주면 D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계산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4가 뭐냐면 지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납품액의 평균이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평균 구하는 거니까 4라고 써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 항목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올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라운드업을 써서 요 뒤 에버리지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컴마. 지금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만의 자리 보이는 거죠. 천의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1, 10, 100, 1000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의미가 뭐예요?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 맞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디 갔어? 천의 자리에서 올리면 돼. 1, 10, 100, 10 마이너스.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만회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서 올리니까 마이너스 4로 가는 거죠.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라운드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대로 올라간 거죠. 그냥 그 식을 쓰고서 딱 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 함수를 보여드릴 때 직접 써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메모장에다 제가 써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답에 있단 말이야. 답에. 모르면 답을 봐야지. 이 식이 뭐냐 이거야. 이 식이. 응? 이거 뭐야? 디에버레이지래네. 하여튼 무슨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네. 평균이 구했는데 그 평균 구한 거를 올림하래. 올림. 어디에서? 마이너스 4. 일십, 백, 천. 천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만의 자리까지 보여주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책에 있는 대로 보고 썼으니까 답은 나오겠지만 머릿속에는 안 들어왔잖아. 못 외웠잖아. 그러면 종이에다 써보고 키보드로도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팍팍팍 답이 나오게끔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 시험 보면 합격을 하는 거죠. 이 책에 있는 거를 내 머리에 안 들어오면 뭐야? 이거는 학습이 안 된 거잖아. 이건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보조기억 매체잖아. 이걸 주기억 장치에다 넣어야지. 그래야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종이에다 쓰면 여러분들이 제 종이가 안 보이니까 제가 메모장에다 써서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커말 자격증은 원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처음에 뭐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커말을 가리키려고 자격증을 딴 건 아니었고, 자격증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땄는데, ITQ라는 자격증도 있잖아요. 유사하게. 이거는 함수가 복잡해요. 커말보다 좀. 그래서 모르는 함수도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죠. 합격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인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질문할 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나 그거 모르는 건데? 이렇게 하면 강의가 아니잖아. 난 그거 모르고도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모르는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달력 뜯어가지고 달력 뒤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이 종이를 가지고, 컴퓨터는 틀어놨지만 종이를 가지고 보면서 종이에다가 달력 뒤에다가 연필로 쓰는 거예요. 그 쓴 거를 그대로 쓰고 그걸 이제 옮겨보고, 모르면 답을 적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답을 달력 뒤편에다 적어.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세 번째 한 글자 자르는 거야. 이거는 뭐지? 폴스는 뭐지? 0은 뭐지? 똑같은 거 일치하는 걸 찾는 거야. Hlookup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이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면 무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지. 한 번 해봤더니 답이 나왔어. 머리에 안 들어왔잖아요. 답만 나온 거지 머리에 안 들어왔잖아. 그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럼 한 권을 며칠 동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책 사가지고 아니면 다른 관련도 문제 받아가지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함수 사전 꺼내가지고 함수 뜻 살펴가면서 그렇게 또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저도 공부를 했어요. 저도 ITQ 공부할 때요, 책 2권 사가지고 한 5번씩 풀어봤어요. 강의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안 해도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도 하시면 합격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네 번째는 문제가 좀 이상해요. 7, 8, 9월 달에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전체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이 큼이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냅두래. 참네. 그럼 표준 편차가 뭐야? 몰라. 그럼 쓰는 거야. 는 if stdev 어디에 있는 게? 내 7, 8, 9월 달 거 서울 지역계. 이거의 표준 편차가 뭐보다 크다면 전체 표준 편차 stdev 괄호 열고 이 전체. 이 전체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뭐 하래? 평균 기온 큼. 아니면 뭐래? 빈칸이래. 이렇게 하래. 뭔지 몰라도 하래. 자, 보자고요. stdev가 이 책에는 지금 표준 편차 함수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7, 8, 9월 달 서울 지역 각 지역별로의 지역별의 표준 편차 값이 이 전체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 큼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공백이래. 그대로 썼잖아요.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표준 편차를 한번 물어보죠. 뭐 표준 편차는 통계학에 나오는 건데 이게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래요. 자, 이거는 뭐예요? 관측값의 평균을 m이라고 하면 m은 산술 평균이에요. 즉 뭐냐면 아까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데이터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이 현재 25.023333 이렇게 나와요. 이거의 평균이 이게 평균.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첫 번째 데이터 25.9.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블럭을 잡으면 이게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면 는 요거 얘에서 평균을 빼요. 평균을 뺐잖아. 여기 평균을 뺐죠. 그렇죠? 그거에 제곱을 하래. 요거 괄호 열고 제곱을 하래. 제곱한 거야. 근데 얘도 그렇게 하래. 얘도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해서 몇으로 나누래. 이게 데이터가 총 몇 개예요? 30개니까 30개로 나누래.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평균 있지 않습니까? 천 평균과 개체와의 차이를, 편차를 제곱을 해서 그거를 개수로, 전체 개수로 도수죠. 도수 개수로 나누면 그게 표준 편차래. 나눠서 또 루트를 했잖아요. 예, 그냥 루트를 씌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를 안 하면 분산이에요. 루트를 씌우니까는 표준 편차고 루트를 안 씌우면 분산이에요. 예, 분산 값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 지금 데이터를 30개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다 더해 갖고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저희가 통계학 공부할 때는 계산기를 준단 말이에요. 계산기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와의 값이 얼마고 적어놓고 값이 얼마고 적어놓고 값이 얼마고 적어놓고 그래서 그거를 30개를 더해가지고 30개 나눈 이 30을 나눠서 루트를 씌우고 계산기로 푸는데 한 10분 걸려요. 근데 지금 어때? 여기다가 는 std ev 블럭 잡으면 띵 나왔잖아. 얼마나 쉬워. 예. 는 VAR은 뭐야? 분산. 요거 루트 씌운 게 요거고 요거 제곱한 게 요거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 너무 편해요. 그럼 몰라도 되는데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표준 편차가 뭐지? 분산이 뭐지? 걱정하지 마시고 는 무슨 함수 쓰고 괄호 열고 블럭 잡으면 끝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각 지역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편차든 평균이든 뭔 상관이 있냐고. 알아서 엑셀이 계산할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애기들은 엄마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아니 그런 걸 출제를 했어 누가? 하고 이제 시험 본부에다가 상공회에서 뒤집어 놓고 오거든요. 엄마들이. 예. 근데 나 맞췄어 그러면 우리 아들 똑똑해 그런 건데 엄마 나 그거 못했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종류가 거의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본래 이 자격증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출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학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통계학 배웠거든. 그래서 사실은 출제가 가능한데 하도 엄마들이 드세가지고 네, 난리가 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뭘까? 표에서 예,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 이거. 얘가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3면 모니터, 4면 스캔, 5면 프린터래. 근데 무슨 함수 쓰래? 추수. 오케이. 추수는 이렇게 쓰지 뭐. 자, 추수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는 추수. 어떤 숫자를 써주고 그게 이제 1일 경우 숫자가 1일 경우와 2일 경우하고 3일 경우하고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는 추수 그 제품 코드를 써가지고 제품 코드가 1이면 마우스 2일 경우에는 키보드 3일 경우에는 모니터 4일 경우에는 스캐너 5일 경우에는 프린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품 코드를 어떻게 출력해야 되냐? 제품 코드를 또 찾아봐야지. 제품 코드를 봤더니 G의 29번째네. G의 29번째. 그러니까는 MID G의 29번째에서 5번째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째 문자가 이라고 되어 있잖아. 제품 코드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꿔서 말하면 예. 여기서 말하는 제품 코드에 요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요거 1, 2, 3, 4 요거. 그러니까 요것이 G의 29번째에는 5번째 글자잖아요. 5번째. 5번째 한 글자잖아. 예.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입력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얘를 요거다가 입력을 하면 답이 나왔지 뭐. 이거 다 쓰지 않고 마우스 키보드 그냥 놔두고 29, 1까지만 쓰고 치면 나온다고요? 아니 이걸 다 써야죠. 다 써야죠? 예, 다 썼죠. 선생님 거기서 다 쓰시고 키보드로 쓴 거라고 지금 제가. 예. 그러면 마우스를 쓸 때는 그러니까 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값이 1이면 마우스고 2면 키보드고 3이면 모니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130페이지의 문제 3번 볼게요. 분석 작업 나와 있는데 밑에 분석 작업 보시면은 지점별 3, 4분기에 대한 현황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130페이지 하단에 문제 3번에 1 분석 작업 1번 찾으셨어요? 어딘지? 3, 4, 6이 자, 마우스를 어디다 선택하냐면 이 동네에다가 선택하시면 돼요. 이 동네에다 선택하시면 되고 삽입.
아무 데나 놓고 선택. 예, 딴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블럭을 잡으셔도 안 되고 블럭을 잡으려면 정확히 다 잡으셔야 돼요. 예. 삽입. 자,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에 가시면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피벗 테이블. 삽입에 가서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블럭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기존 워크시트 있잖아요. 기존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말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A의 23번째 A의 23번째 클릭하시면 됩니다. A의 23번째? 예. 클릭하면.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 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점이라는 글자는 어디로? 행으로. 직위는 열에다. 행레이블. 그 다음에 직위는 열로 가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마 값,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7월 달 거, 8월 달 거, 9월 달 거.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값에다가. 예. 책에 써 있어요. 네. 값에는 7월, 8월, 9월의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얘들 결과 나온 거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는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회계 귀호 없는 회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1번 회계 가서 귀호 없애야지 뭐. 이거 저 합계가 잘못해서 9월 2개 들어가면 하나 어떻게 없어요? 9월이 2개 들어가면요 9월을 빼세요. 밖으로 던져 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블럭 다 잡으셨어요? 값을 밑에 있는 값을 블럭 잡아서 26에서부터? 여기 네. 이 숫자 값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애들 블럭 잡아가지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 예, 셀 서식. 그래서 회계로 가셔갖고 기호 없으세요. 기호 없이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블럭을 잡아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블럭을 잡을 때 쭉 가시면 이게 프로그램이 쭉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요. 덜컹 한번 서요. 네.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쭉 옆으로 이제 블럭을 잡아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번 덜컹 서요. 그거를 빨리 잡으셔야 돼. 느낌이. 안 그러면 그냥 줄줄줄 쏟아진다고 옆으로. 쏟아진다고. 블럭을 잡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 네. 거기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넣어. 그거 한꺼번에 되잖아요. 분석 작업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판매점, 서울 마포점, 서울 서초점, 서울 성북점.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래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아메리카노, 모카치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블럭 잡을까? 이렇게 블럭 잡아볼까요? 이렇게? 여기 비어 있죠 지금요.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합계 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서울 마포점 블럭 잡아서 추가. 서초점 블럭 잡아서 추가.
성복점 블록 잡아서 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띵띵 두 개 눌러서 그럼 되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블록 잡고요. 블록 잡았죠. 그렇죠? 데이터 통합, 데이터에 통합에 가서 지금 참조 영역이 마포점 거 블록 잡아서 추가, 서초점 거 블록 잡아서 추가, 성북점 거 블록 잡아서 추가, 그리고 첫행 왼쪽 열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답이 만들어지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기존에 참조 영역이 있었으니까 얘들은 제거하고 다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답이 되고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제거하는 거냐면요, 잘못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제거가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 여기 이렇게 블록 잡은 게 아니고요, 여기 줄 자체를 블록 잡는 거예요. 줄 그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다시 작업해야지. A 25번째였나요? 23번째였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피벗텔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대로 뭐 지점이 행이고 주기가 열이고 7월 8월 9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들이잖아요. 얘들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회계인데 없다며. 그럼 자릿수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얘들을 쭉 블럭 잡아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다 나왔겠죠. 샵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네. 아유, 또 몇 번 해봐야겠네. 샵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매크로는 직접 해보세요. 오른쪽에 매크로인데 보세요. 매크로 예약 연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병합할 거고요. 요거 병합할 거고, 이렇게 병합하고 요렇게 병합하고 요렇게 병합할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이렇게 병합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병합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요렇게 해서 병합 버튼 누르고 요렇게 해서 병합 버튼 눌러도 되는데, 처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한꺼번에 병합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면 요 두 개 해서 병합하고 요렇게 해서 병합하고 저렇게 해서 병합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병합하든지 병합하면 돼요. 예. 그게 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여기다 합계 구하는 거죠. 합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냥 자동합계 시그마 눌러버리면 한꺼번에 합계 들어가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썼죠. sum 가로 열고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만 누르면 합이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동합계.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문제 직접 풀어보세요. 시작. 매크로 이름은 병합이라고 써있고요. 병합. 자,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병합할 거고요.
그래서 기록 중지를 누를 겁니다. 병합이라고 쓰고서 확인이에요 그냥? 예. 자, 병합하는 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합계 구하는 매크로는 다시 만들게요. 합계라고 쓰고 블럭 잡아서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 도구 또 기록 중지. 매크로 좀 두 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도형을 클릭하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B13부터 C14까지 여기에다가 병합이라고 쓰고 얘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병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양식 컨트롤 개발 도구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2의 13부터 F의 14까지 여기는 합계를 들어가는 거죠. 합계.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쓴다고요? 합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합 누르면 병합이 착 되고 합계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개발 도구의 양식 어디로 가라고요? 어떤 거요? 개발 도구에 무슨 양식으로 가는 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면 양식 컨트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써 있잖아요. 개발 도구에 가서 어디 가서 컨트롤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가서 단추 누르라고 써 있잖아요. 문제지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뭐 눌러야지? 하고 모니터 쳐다보고 책 쳐다보고 모니터 쳐다보고 책 쳐다보고 이거로 끝나. 써 있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 있는 메뉴를 다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메뉴판을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보면은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가서 단추 눌러서 이렇게 하래요. 그 순서가 책에 우리 커말 자격증은요. 실기시험이 굉장히 뭐랄까 안내를 잘 해줘요. 서비스가 만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삽입해서 매크로를 작동시키시오 이렇게 안내해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가서 단추를 눌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금방 접근하실 수가 있다고. 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합계가 나오게끔 하라는 거고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마우스를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병합을 누르면 병합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어디 있든지 간에 병합이 돼야 되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합계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마우스를 어디다 클릭해 놓든지 간에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차트 가볼게요. 차트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 차트를 써야 돼요. 다른 차트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차트 자체를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 있다가 차트를 클릭하면 그리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차트와 연관된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꾸미고 싶으시면은요 이걸 꾸미고 싶으시면 디자인이냐 레이아웃이냐 서식이냐 해서 꾸미는데 세밀하게 꾸미는 건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얘를 이렇게 펼쳐놓고 쓰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어디 가면 또 오른쪽 누르면 서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컨트롤 1번이야. 그러니까 그 차트 바닥에 놓고서 오른쪽 예, 차트 여기 비어있는 영역 있죠?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로 바로 들어가요. 예. 자, 1번
수학 점수가 여기. 지금 수학 점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블럭 잡고 복사해서 차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수학이 들어가요. 차트에다 놓고 이렇게. 자, 수학 점수 있잖아요. 수학 점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붙여넣기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수학 점수가 싹 들어온다 이거지. 수학 점수가 들어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가서 행렬을 전환하면 이렇게 변해요. 디자인이 어디야? 행렬 전환.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수학 점수를 여기다 추가하고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행렬 전환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렬 전환은 어디에 있어요? 차트 도구라는 차트 메뉴에 있겠지. 행렬 전환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2번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아웃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넣어줘야죠. 차트 제목을 넣어줘야 되고, 근데 뭐도 넣어줘야 돼요? 축 제목도 넣어줘야죠. 축 제목. 차트 제목. 예, 축 제목도 넣어줘야 돼.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나누기 여기 문제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 범례는 위로 올려야 되죠? 범례는 위로. 올려야지, 이렇게. 아니 왜 차트 제목이 안 나와요? 레이아웃에 가서. 네. 옆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계열의 레이블 값. 여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넣어두세요. 바깥쪽 끝에. 올라갔어요? 어디로 바깥 끝에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레이블을 네. 바깥쪽 끝에 그럼 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범례는 위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미래. 어떻게 하래? 얘를 어떻게 꾸미래요?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서 어떻게 꾸미래요? 색 윤곽선 강조일 이거로 꾸미라는데 이렇게 몇 번째 거냐? 여기 처음에 있는 거는 색 윤곽선 강조일, 그 다음 거는 색 채우기 강조일, 그 다음에는 밝은색 윤곽선 색 채우기 강조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범례를 자세히 보시면 글자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안에가 비어있고 테두리 선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색깔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중에서 찾아봐야지. 이 중에서 빨리. 요령. 그 다음에 차트에다 클릭하고 차트 자체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테두리 스타일을 뭐로 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됐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테두리 스타일 어디로 가고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해가지고 테두리를 스타일을 근데 여기는 숫자도 바꿔야 되죠? 이 숫자 여러분 숫자 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거 테두리 스타일에서 몇 번으로 했어요? 어느 거야? 아까 테두리 스타일 나온 데 이거요? 여기 둥근 모서리 둥근
5번 문제가 둥근 모서리죠? 안 나와 있는데. 지시상에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왼쪽에 숫자가 얼마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0에서 100까지 나와 있어요, 저처럼요? 예. 근데 우리 문제지는 0에서 120까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지시상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이 결과를 보고 알아서 처리하시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한테 물어보겠지. 감독관님, 화면이 문제지랑 우리 화면이랑 다른데 이건 지시상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알아서 하시오 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이걸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손만을 딱 들면 감독관이 온다고. 그럼 감독관한테 작은 목소리로 크게 떠들면 안 돼요. 이 화면하고 이 책하고 지금 다른데 문제지랑 다른데 이거 지시사항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독관도 한참 보다가 시험 감독관실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시험 본부로 갈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뭐 그냥 두세요라고 하든지. 예.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전달이 되겠지. 그런 거는 그냥 뭐 지시사항이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거기에 없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이 화면에 있는 그대로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서 하시오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것은 그때 가서 바꾸시면 되겠죠. 지금 그 해설은 나와 있어요. 해설은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본교재 있잖아요. 본교재 두꺼운 거 거기에는 세밀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여기는 주로 답 형식으로만 나와 있죠. 답 형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137페이지) 볼게요. 137페이지 파일 열어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건데요. 138페이지서부터 뭐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빼고 3번 문제 고급 필터 여는 거, 그 다음에 함수 문제 5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제 하나 열게요. 지금 2014년 2회 문제죠. 그렇죠? F형 문제. 어디 매크로 작업해? 137페이지 문제입니다. 49 앰퍼샌드 366 137. 137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네요. 구분이 레드 그리고 판매량이 2만 이상인 거를 걸러내래요. A 24번째에서부터 D 26번째 이 범위 내에서 구분이 레드이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그거 하나 갖다 2만 이렇게 조건을 걸어라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조건을 걸어라 하는 거죠. 구분이 레드이고 구분이 레드이고 판매량이 2만 이상인 경우에 레드로 써요? 구분? 예, 쓰셔야죠. 조건을 쓰셔야죠. 그리고 이제 A 28번째부터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선택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탭에 있는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에 보면은 아까 그 두 줄 두 칸. 복사 위치는 28번째. 그렇죠? 어디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로 가서 어디로 가요? 고급 필터를 하는데,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식 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에 있는 판매 계산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2, 3에서 22. 밑에 계산 작업 있죠? A, B, C, D 여기 있네요. 찾으셨어요? 파일? 이거. 자, 왼쪽에 있는 판매량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판매가를 곱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한 글자,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를 참조해서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VLOOKUP을 써야 되겠죠? VLOOKUP을 써야 되고, 는 판매량 곱하기 VLOOKUP. 이때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니까 레프트,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 콤마,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에서 룩업 써야 돼요? 코드표에서 F4번 키 누르고 콤마 두 번째 판매가 두 번째 거 찾는 거죠. 콤마 뭐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죠. A3 하고 콤마하고 자, 계산하는 거 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와, 이거는 뭘까요? 휴가일수가 4일이래요. 4월 1일 날 휴가를 출발하는데 4일간 휴가를 갔다 오래요. 그러면 4월 4일까지 휴가하고 4월 5일 날 출근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4월 1일, 2014년 4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알아야 4일간의 휴가를 쓰되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date라는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번호를 반환한대. 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데이트 360은 아니죠. 데이트 360은 며칠날 뭐를 빌려가고 며칠날 반납했으니까 며칠간 동안 사용했느냐 그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날짜가 두 개가 나와야 돼. 데이트 360은. 근데 여기 날짜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데이트 360은 아니고 워크데이는 뭘까? 워크데이는 일하는 날이겠죠. 근무날. 워크데이는 여기 보세요. 특정 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즉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가? 헷갈리네. 한번 해보죠 뭐. 워크데이를 쓰고
출발한 날짜가 뭐냐면 요거라 요거. 요날 출발하고 데이스 며칠간 여기 휴가일수 있죠. 휴가일수. 근데 헐리데이를 쓰는데 헐리데이가 사실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마법사를 한번 불러서 보면 요거거든요. 여기 헐리데이가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건지 토요일만 쉬는 건지 일요일만 쉬는 건지 우리 회사는 월요일날 쉬어 우리 회사는 수요일날 쉬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옵션이 있어요 이거. 근데 모를 때는 안 쓰는 게 상책입니다. 모를 때는 안 쓰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면 4월 1일 출발해서 4일간 휴가인데 그러면 5, 6 7일날 출근하는 걸 봐서는 얘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화, 수, 목, 금, 토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화요일 맞네요. 뭐 화요일날 출발하니까 화, 수, 목, 금 4일간 쓰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날 출근하네. 간단하게 했어요. 4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4월 1일 요일을 제가 좀 전에 계산해 봤는데 그게 무슨 날인지 상관없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휴가를 간대요. 3일간 휴가를 달래. 3일간. 그러면 목요일날 출발하면 3일간이 뭐냐? 목, 금, 토는 노는 날이니까 아니지. 월요일까지 쓰겠다라는 거잖아. 월요일까지. 목, 금 하고 3일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빼니까 이 사람 월요일까지 3일간 쓰니까 화요일날 출근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게 워크데이라는 함수예요. 워크데이. 워크데이라는 함수다. 워크데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얘기도 돼요. 내가 4월 1일 날부터 일을 한대요. 일을 한대. 며칠간? 4일간 일한대. 4일간 일한대. 그럼 언제 끝나? 4일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려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월요일날 4월 7일날 출근해서 또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사실 우리 처음 접해본 거예요. 이 함수 처음 접해보셨어요. 그건 뭐 써서 나왔다고요? 시계? 워크데이. 워크데이. 예.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가로 안에 시작하는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기간 여기서는 휴가일수니까 휴가 기간 이걸 쓰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공휴일이 낄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 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회사는 우리 회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해. 정상적으로 우리는 화요일날 쉬는 회사야. 그럼 요 뒤에다가 컴마 찍고 옵션이 들어가야 돼. 옵션 뭐 3을 쓰든지 4를 쓰든지 20을 쓰든지 옵션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주 5일째 근무니까 전 세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다라고 정해놓은 게 기본값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야지. 잠깐만. 자, 회사 출근일도 계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뺐어요. 그럼 이 사람은 16일인데 15일 사용을 했으니까 하루 남았네? 그렇죠. 근데 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5일간 휴가를 5일간 사용을 했어. 그럼 16일에서 5일 빼면 11인데 8일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가 독촉을 해야지. 야, 너 빨리 휴가 갔다 와. 이거.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며요. 우리나라는 휴가를 안 쓰고 놀면은, 휴가를 안 쓰고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싫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도 줄곧 근무하고 휴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 휴가를 안 쓰니까 휴가를 몰아서 쓰라고 했대요. 몰아서 썼는데 그게 400일이었대, 400일. 400일 동안 휴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싫어한단 말이야.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라 이거지. 예. 우리나라는 휴가 좀 갔다 올게면 눈치를 엄청 보죠. 예.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아주 힘들었었어요. 좋을 때 휴가를 내야 되는데, 뭐, 직장이 뭐가 힘들고 어쩌고, 그럼 휴가를 주지 말든지. 예. 옛날 생각이 나서 울컥해가지고 한 소리 했습니다. 자, if. 물어봐야죠, if. 누가? 여기에서 F4번 키. 빼기. 내 왼쪽에 사용일수가. 이것이 며칠 이상이면은 8일 이상이면 8일 이상이면 뭐 하래? 휴가 독촉을 하래.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뭐. if 총 휴가 일수에서 빼기 사용일수 값이 4일 이상이면 그럼 뭐해라? 휴가 권장. 아니면 뭐다? 공백. 자, 중요한 거는 if 함수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산할 때 왼쪽에 있는 자기 숫자 왼쪽에 있는 자기 자리 왼쪽에 있는 걸 갖고 계산해야 되는데 총 휴가일수 16일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딴 데가 있는 걸 선택하면 무조건 F4번께 누른다. 우리가 Vlookup, Hlookup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는 얘들 딴 동네에 있는 건 무조건 F4번께 눌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어려워요. 예. 근데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안 해봤어도 해볼 건 해봐야지. 자, 볼게요. 이 사람 love99 골뱅이 네이버.com이래요. 그럼 이 사람의 아이디가 뭐야? love99죠? 골뱅이 전까지 글자가 요 사람의 요게 아이디, 닉네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글자를 잘라야 되는데 몇 글자를 잘라야 돼요, 얘는? 왼쪽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미들 함수 쓰라고 돼 있잖아요, 미들. 자, 보세요. 는 mid 가로 열고 요 글자 첫 번째에서 6개 자르면 되죠. 6개. 러브 99니까 6개 맞죠. 근데 일률적으로 6개를 자를 수는 없잖아. 일률적으로 6개가 아니잖아요. 몇 개가 있어. 여기는 4글자, 여기 5글자. 다르잖아요. 이건 7글자. 다 다르죠? 그럼 어떻게 6개인지 7개인지를 자를 거냐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자를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알 수가 있는 건 뭐예요? 요거. 요 골뱅이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럼 골뱅이가 7번째네, 얘는. 얘는 골뱅이가 7번째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골뱅이가 7번째인데 빼기 1하면 되고 빼기 1하면 6이잖아. 맞죠? 자, 얘는 몇 글자예요? 골뱅이가 몇 번째 글자입니까? 5번째. 5번째 글자니까 5개에서 하나 빼면 4개잖아. 자, 보세요. 여기에서 골뱅이 기호가 5번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번째 한 개를 자르면 4이잖아, 4. 5 빼기 1이니까 4잖아요. 그러면 Y, S, E, S 4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7개에서 한 개를 뺀 거고
얘는 5개 상계를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7번째나 여기 5번째라는 의미는 뭐예요? 골뱅이라는 기호가 있는 데가 7번째라는 거고 골뱅이 기호가 있는 데가 5번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 찾으면 되잖아. 자, 다시 보세요. 이 글자를 찾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만 자르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랐느냐? 는 MID를 써가지고 요것이 제2의 16번째인데 첫 번째에서부터 6개를 잘라라 이거 6개. 근데 이 6이란 말은 7 빼기 1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왜 7 빼기 1이었느냐? 요 골뱅이란 기호가 7번째 있었다 이거 7번째. 7번째 상계를 자르면 6이 되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골뱅이 전까지 잘라라 이거지. 골뱅이 전까지. 그러면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 글자냐라고 찾아보면 되죠. 그게 뭐냐면 서치야. 는 서치. 서치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골뱅이잖아요. 어디에서? 제26에서 러브99 골뱅이 네이버.com이라는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에서 이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있냐 이거지. 이게 7번째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7번째니까 7 빼기 1이라고 하면 되겠네. 제26에서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함수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게. 이거를 그냥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응? 자, 한번 제가 답을 만들어 보죠, 뭐. 이상 없이 잘 됐죠? 지금 MID 함수 쓰라고 돼 있고, 서치 함수 쓰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예. 그러니까 골뱅이라는 이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관계식. 자, 보세요. 다른 걸 한번 해봐 드릴게. 얘를 갖고 따져보자고. 예. 그러면 얘는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5 빼기 1이잖아. 5 빼기 1. 맞아? 얘는 4개만 자르면 되잖아. 그렇죠. 5 빼기 1. 네, 5 빼기 2인데 5 빼기 1이라 놓으면 5번째가 골뱅이고 얘는 7번째 골뱅이잖아. 그러니까 골뱅이 기호가 나오기 전까지만 잘라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뱅이 기호 자르는 게 이거란 말이야.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글자냐 이거지. 야, 골뱅이 몇 번째니? 나 7번째인데? 나는 몇 번째니? 너는 몇 번째야? 너 5번째인데? 찾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1만큼 빼주면 되잖아. 그 요거라고. 미드하고 서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들은 몇 번째다. 예, 서치는 내가 찾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를 찾는 거고. 책에는 그 가로 안에 또 일이 또 있어요. 아, 답에 보면 컴마 1이 여기 서치에 보면 컴마 1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 컴마 1이 있다고요. 컴마 1이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상관은 없는데 예, 여기에서 뭐 컴마 1이 책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글자를 처음부터 찾아라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골뱅이가 몇 번째 있어요? 골뱅이가 몇 번째 있냐고. 첫 번째 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있는 골뱅이 찾으면 안 돼.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 그때는 얘를 뭐라고 쓰냐면요. 두 번째 수 찾아봐라 이거 여기서부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었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얘를 1을 쓰면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만에 골뱅이 나왔네. 이렇게 따진다고.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무조건 처음부터 찾는 거니까.
골뱅이가 앞에 나올 수도 있거든. 골뱅이가 앞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걸 찾아라. 예를 들어서 밑줄을 찾아라. 밑줄. 여기 밑줄 같은 걸 찾아라 했던 맞죠? 근데 밑줄이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밑줄은 빼고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오는 밑줄이 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1부터 찾아야 되고 2부터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얘는 상관이 없다. 지금 네 번째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예요. 사실은 처음 나온 문제라서 예, 조금 낯선 문제죠. 그 다음에 남학생 점수, 영어 점수의 평균 구하라고 써 있는데 남학생 영어 점수의 평균. 예, 평균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를 해야 될까? 자, 성별 중에서 성별이 여잔데 이렇게 따지면 성별이 여자잖아. 네. 그러면 D 에버리지는 아니겠고 평균은 에버리지 if를 쓰라고 써있네. 그렇죠? 예. 오케이. 자, 하나 알고 넘어갈 거. sum 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실은요. 범위가 아니라 조건이 있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이거야. 줄여갖고 제가 그냥 범위라고만 쓰는데 여기서 말하면 범위가 어디예요? 자, 똑같아요. 자, 보세요. 에버리지 if든 sum if든 에버리지 if를 쓰든 sum if든 그럼 여기 뭐야? 평균이지, 평균. 맞죠? 그럼 따져볼게요. 자, 는 average if 자, range. 이 레인지가 어디예요? 범위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범위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 그랬잖아. 조건이 뭔데? 남자. 남학생들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건이 지금 여자, 남자라고 적혀있는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이 자리가 범위죠. B 이 자리가 범위라고. B28에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별이 있는 곳,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여자다, 남자다. 여기가 범위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써야 돼? 남자라고 써야 되겠지. 남자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평균을 어디에 있는 거 평균 구하래요? 영어 점수죠, 평균 구하는 거죠? 그럼 얘들이 뭐야? 평균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나왔는데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래. 소수점을 잘라버리래. 그러면 앞에다가 트렁크 함수 쓰라고 했네. 트렁크. trunc 이렇게. 트렁크. 또 치면 돼요. 트렁크를 쓰면은 소수점 이하가 무조건 잘려버린다고. 무조건 버리고. 예. 음수든 양수든 잘라버린다. 뭐 자릿수를 뭐 한 자리 두 자리 지정하는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면 되고요. 이제 뒤에 몇 점이라고 출력하래. 그럼 여기다가 앰퍼센드 쓰고 몇 점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몇 점이라고 출력하래. 앰퍼센드 쓰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앰퍼센드. 그러니까 트렁크 함수 썼죠. 에버리지 if 썼죠. 앰퍼센드 연산자 썼죠. 다 썼네 뭐. 몇 점. 아, 그거 쓰게 해요. 시계. 응? 그거 책을 붙인 거. 에버리지 if를 써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자주 하시면. 저 같은 경우도 함수를,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함수를 모르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물어보면 되죠. 여기다가 트렁크가 뭐지? 그러면 trunc 트렁크. 아, 소수점 아래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써있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하나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와있던 대로 무슨 함수 물어보면 레프트, 그럼 는 레프트라고 쓰고, 레프트라고 쓰면 여기 글자 수를 몇 글자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복잡한 것도 많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문제는 이런 것만 내는 거죠. 어렵게 내진 않고. 자, 분석 작업 가볼게요. 이 분석 작업은 뭡니까? 지금 여기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먼저 블록 잡고요.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통합을 이용하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뭐를 구하래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고, 함수를. 왜 블럭을 잡는데 개미만 기억하고 색깔이 안 나와요? 네? 뭐 잘못됐나? 블록 잡으세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 데이터, 지금 출력할 항목에다가 블럭을 잡고 데이터 통합 들어갔는데, 평균 구하라 그랬어요? 합계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 구하라 그랬죠?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참조 영역은 뭐죠? 고국명칭서부터 저 끝에까지, 운영군까지 이렇게 1, 2, 3월 달 한꺼번에 블럭 잡고. 데이터로 와서 뭐 거예요? 데이터로 와서 첫행 이걸 했기 때문에 그쪽. 평균 나왔죠? 네. 예. 이거 1분도 안 걸리잖아. 근데 고국명 그건 안 나왔어요. 왜? 뭐가 고국명이 안 나와요? 고국명은 없어요. 고국명으로 끝났어요. 이게. 이름이.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들어가서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통합에 들어가면 요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이게 체크가 들어가야 왼쪽에 있는 명칭이고, 요 명칭 있잖아요. 요 명칭에 대해서 찾아올 거 아니냐 이거죠. 얘를 안 해주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 요를 꼭 체크하셔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거지. 자, 분석 작업 2번에 가면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죠. 자, 보세요. B6 판매가와 판매량 두 가지가 변동이 되면은 순이익 총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B에 6에다 놓고 찍고, B에 6에다 판매가 75,000원짜리에다 클릭하고 뭐라고 쓰래요?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가 쓰고, B의 7번째 셀, B의 판매량 있는데 8,000원짜리에다 클릭해가지고 판매량 쓰고, 그 다음에 2의 7번째다 클릭하고, 2의 7번째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 총액. 판매가 쓰고. 순이익 총액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는 하나, 둘, 세 군데다 이름 상자에다 이름 쓰라고 했으니까 쓰셔야 되고. 아, 판매량도 해야 돼요? 책을 보세요. 어디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를 하는데, 그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량, 판매량 증가. 판매가, 판매량 증가.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어딜까요? 아까 그 B의 6과 7 두 군데죠. B의 6과 B의 7 두 군데가 되는 거죠. 예. 변경되는 셀이 두 군데예요. 확인을 누르면 8만원에 여기는 9,000원. 8만원에 9,000원이라고 해놓고 추가. 이번 시나리오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아까 판매가 판매량 두 개 지정해 놓은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 확인. 이번에는 7만원. 이번에는 7,000원. 확인. 그럼 이렇게 판매량 증가, 감소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증가와 감소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약 눌러서 이때 결과 셀은 맞네요. 그렇죠? 순이익 총액 맞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현재 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현재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죠? 이거는 기존 값이니까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가 기본 값이기 때문에 색깔이 허옇고, 회색으로 나타난 두 개가 뭐다? 시나리오 두 가지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시나리오를 분석 작업 앞에다 출력하는 건지 뒤에다 출력하는 건지.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석 작업 2번 바로 앞에 위치시켜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시트 분석 작업 2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고 그랬는데, 뭐든지 시나리오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피벗 테이블을 만들던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 새로운 게 들어가면 앞에 생겨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뒤에 생기면 얘를 끌고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뒤로 가면 뒤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5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죠.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판매량 증가를 모르고 판매가 한 칸 띄고 판매량 증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글자를 잘못 썼어. 이런 거를 글자를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분 점수는 없고요. 무조건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토시 하나 틀려도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면 되겠고요. 그럴 땐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치죠. 어떻게 고쳐요? 자, 시나리오 요약 있죠. 밑에 거.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해야지. 시나리오에 가서 이거 있잖아요. 이름. 이름이 잘못됐으면 편집이 들어가서 이름을 고치시면 돼요. 고치시고 값 맞춰 8만에 9천 맞아요? 네, 고치고, 얘가 잘못된 것 같으면 또 편집에 들어가서 글자도 고치고 이 값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나리오에 가서 요약만 하시면 생겨요. 그 밑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다시 생기니까, 잘못된 거 그렇게 해서 또 삭제해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크로 문제하고 그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1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 거니까는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